네, 이 대표 관련 또 다른 재판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요. 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윤종 의원님, 이건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번째거든요. 네. 이미 6개월 해서 세 번째 또 이제 연장이 됐는데 예, 그렇죠. 보통 이런 경우는 꽤 드뭅니다. 네. 우리가 이제 6개월 이내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일단 석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방 전에 보통 이제 이 보석 조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조치를 두는 게 상례인데 아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번에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재판부가 지금 이 석방 한 몇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저는 자책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난 6월 말인가요? 7월부터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진술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걸 법정 증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증거 효력이 있죠. 자, 그렇게 하니까 바로 부인이 나서서 바로 변호사를 해촉해 버립니다. 네. 자, 그러다가 또 이 재판이 또 공전되다가 그다음에 또 이상한 변호사 와서 재판장하고 싸우고 또 나가고 그다음에 또 뭐 경기도 의원 출신 이 변호사가 나오고 하여튼 재판이 한 달 넘게 완전히 재판 방해가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 또 야당 의원들이 꽤 많이 움직였고 야당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화영 부지사의 측근을 만났고 또 부인과 통화도 하기도 하고 이런 재판 방해 즉 사법 방해 혐의가 굉장히 노골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끌고 그다음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있다 보니까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사실은 세 번 영장 잘 안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사법 방해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는 아마 밖에 나가면 이화영 부지사는 뭔가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판사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세 번의 영장이 또 청구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구금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또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위증교사 의혹이 분리기소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사건이 병합이 안 되면 이 대표가 국회에 있는 시간보다 재판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당장 다음 주에 두 차례 대장동 재판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대표 당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측에서는 이게 왜 병합이 안 되고 따로따로 기소를 하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출석을 못 하게 되면 거기다 또 비판을 할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사안이나 아니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비슷한 고리라고 하면 묶어서 함께 병합해서 하면 출석 횟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없이 이렇게 일부러 쪼개서 기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불만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배우자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논란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제 행안위 국감에서도 여당의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졸한 세금 도둑이거든요. 범법자고 범죄자이고.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샌드위치 경우만 해도 본인이 1년 365일 섭취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자기 통장이나 이런 거에서 돈이 전혀 빠져나가지 않는데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전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내용이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린 대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권익위에서는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제보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경비 남부청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으면 경찰이 묵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권익위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부실 수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후에 수사감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 첫 부분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 제보자가 오는 19일 권익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도 출석한다고도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찰은요, 이 대표가 법카 유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부패 방지법이라고 있거든요. 5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보자가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7급 공무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느냐? 수사기관, 뭐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데죠. 그다음에 감사원, 그다음에 이제 권익위 이렇게 세 기관 중에 하나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제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예. 남부청에서.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놓고도 자기는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야기한 게 묵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보자가 다시 권익위원회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 부패방지법을 보면은 권익위원회는 딱 신고한 내용을 본 다음에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것도 머스트에 하여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권익위에 위원장 한 분, 그다음 부위원장 세 분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판사,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권익위에서 전원회의 결과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로 이첩을 한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마찬가지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